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생각나는 날씨죠? 소금으로 유명한 전남 신안에는요, 소금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뿌려 먹는 건데요. 와, 그걸 무슨 맛으로 먹을까 싶지만요. 소금의 짠맛 때문에 아이스크림의 단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하네요. 휴식의 달콤함을 최대한 만끽하려면 소금의 짠맛 같은 그런 강렬하고 치열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곧 다가올 여름 휴가 생각하시면서 짜디짠 오늘도 잘 버텨봐야겠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클리프 리차드의 Summer Holiday. 네, 클리프 리차드의 Summer Holiday 들으셨습니다. 정말 클리프 리차드 하면 우리 엄마들의 정말 아이돌이었었는데, 네. 토마토도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을 뿌려 먹으면 정말 달게 느껴진대요. 휴가의 달콤함을 만끽하려면 오늘 하루도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성기 주크박스 이번 주 주제는 영화예요. 영화에 얽힌 추억 그리고 노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채택되신 분께는요, 피부관리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이 여름에 필요한 거네요.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리겠어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영 땡땡땡이 어제 개국했습니다. 이름이 I'm 쇼핑인데요. 100%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식품만 파는 채널이 될 거라고 하네요. 공영 땡땡땡.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우리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땡땡땡입니다. 세 글자고요. 지금 바로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YTN 바로 옆에 아마 방송사가 생기나 봐요. 어제 많이들 와 계시더라고요. 자, 추첨을 통해서요, 보내주신 분들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힐링 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 문자나 전화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슬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 라디오 94.5. 오늘도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덥죠? 네. 네. 밤에 잠을 좀 못 잘 정도로 더워졌어요. 네. 거기다가 뭐 습도도 높으니까 끈적끈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많은데 특히 요즘에 네. 뉴스 많이 나오는 게요. 그 보복운전. 보복운전. 이제 그 뭐 범칙금이라든지 네. 처벌도 강화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도 한번 당한 적 있는데 네.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걸 보면서 저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럴까? 저렇게까지 따라가서 저러고 싶을까? 본인도 위험한데. 네, 맞아요. 네. 예, 왜 그런 걸까요? 평소에는 얌전히 있다가 네. 운전석에 딱 앉는 순간 헐크로 변하는 바뀌잖아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왜 그러죠? 사람들이 이제 그냥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제어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잘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뇌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뭐 교감, 부교감 뭐 이런 건데요. 네네. 그것이 뭘 하는 곳이냐면 이제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안전을 보호하는 생명 유지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해 주는 곳이거든요. 일테면 운전석에 앉는다는 거는 내가 어떤 전시 같은 전투 상황에 이렇게 당면한 거라고 이제 몸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때 뇌는 뭐라고만 그 외부 자극을 인식을 하냐면 네. 저것이 나에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만 네. 인식을 하고요. 예. 이게 이제 그 변형 이 부분을 관장하는 뇌의 별명이 있는데 네. 파충류뇌라고 하거든요. 파충류. 네, 그래서 공격을 받았을 때 파충류가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카멜레온처럼 네, 뭐 색깔도 해서 바뀌고 없어진 척, 죽은 척, 아니면 도망가거나 이러다가 공격을 하기도 하거든요. 확 뛰어들죠. 그쵸? 예.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평상시와는 다른 좀 공격적인 행동이 나오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이 본색이 사실 드러난다고 할 수도 있는 거는 네. 내가 얼마만큼 긴장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예. 그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생명과 안전에 굉장히 직결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사소한 이런 그 자극에 자극들이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되고 사람이 자기가 이제 안전이 위협됐을 때 보여진 행동 중에 내가 저것을 응징하리라,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이 들기는 쉽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런 행동을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마음이 들기는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은 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운전할 때 긴장을 하지 않으면 그쵸. 사고도 있고 맞아요. 또 네. 이렇게 반사 네, 신경도 많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건 순기능이죠.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에 이제 어떤 역기능으로. 역기능으로 공격적인 행동도 나오기가 매우 쉬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요 운전할 때 막 다가오고 그러면 왜 그러시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도망가시면서 예, 저 가만히 있죠. 방어를 하시면서 네. 수세적인 태도로 그렇죠. 나의 안전을 확보하시는 거죠. 아 그것도 제가 맞습니다. 안전기제가 네, 맞아요. 아, 네. 작용한 왜냐하면 거군요. 나는 또 특히 이제 여자들이나 이제 어떤 좀 다른 성품의 사람들은요. 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구축하기도 하거든요. 가만히 있죠. 그냥 들어가세요. 죽은 척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네. 좀 폭력적으로 그게 나오시는 나오기가 분들. 쉽죠. 예. 아,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한 맞아요. 감정 상태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이런 하면 상태를 좋을까? 예, 자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 분노라고 하는 이런 그 좀 충동적인 감정들의 가장 중요할 때는요. 네. 숨쉬기가 되게 중요해요. 잘하셨습니다. 네. 방금처럼 네. 깊은 호흡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네. 이게 그 당시에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때도 분노 조절을 할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그 순간이 됐을 때 멈출 수 있는 걸 먼저 시켜야 돼요. 그걸 연습해야 되는데 네.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이 연습할 때 한다고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내가 긴장 상태를 완화할 수 있게끔 심호흡을 좀 꾸준히 하신다던가 네. 내가 좀 이렇게 긴장 상태를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기 전에 먼저 좀 이렇게 목도 좀 푸시고 좀 이렇게 긴장 상태를 이렇게 풀 수 있게 호흡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운전 장기간 하시지 마시고 네. 한 1시간 정도 하시면 조금 쉬었다 가기도 잠깐 하고 쉬고. 예. 좀 이렇게 숨을 고르시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우리가 좀 이렇게 안전한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여름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럼요. 네. 네. 맞아요.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힐링 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앙금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전화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전화번호는요. 02771-0945번이고요. 거시면 바로 실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즉석 엄지 상담 있습니다.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문자로 내용을 보내주세요. SOS 쳐주시면 저희가 바로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이고요.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김윤정 상담실장과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직접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힐링이 필요해 첫 번째 분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포에 살고 있는 정을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딸이 원래 30살인데요. 아비 마음 같아서는 딸이 빨리 시집 가서 정착을 했으면 좋겠는데 딸아이가 얼마 전 3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그만둔 지는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딸아이가 씀씀이도 좀 큰 편이고 이런 걸 지적하면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별 말 안 하고 지켜보고만 있는데요. 일을 꾸준히 해야 돈도 모을 수도 있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 세대를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는데 딸 나이를 이대로 지켜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걱정되는 아비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버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시고 네. 걱정도 많이 되시겠어요. 30이면 네. 아버지 생각에는 관연한 딸이 그쵸. 저러고 있어서 어떡하나. 홍기를 이제 이미 놓쳤다고 생각하실 만큼도. 30이면 뭐. 근데 이제 아버님 연세 때의 그럼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걱정되니까 큰일 났다 생각하시고. 저도 30살 때 큰일 났다 맨날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주변에서. 네. 괜찮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중요한 게 아버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내가 아빠로서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을지 네. 그걸 여쭤보셨는데 네. 우선 그 표현하시는 게 좋기는 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켜본다고 해도 화가 나죠. 이미 이제 속에서 이렇게 네. 걱정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저게 어떡하려 그러나 좀 속도 상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면요. 네.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거는 비춰지기 때문에 네. 알게 모르게 옆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눈빛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대화를 하거나 내 마음을 표현할 때 네. 내가 갖고 있는 목적과 의도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의 진짜 중요한 목적은요. 네. 내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나와 상대가 마음이 좀 연결되고 서로 이해가 공유되고 친해지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한 목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라는 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냐면 네. 내가 생각하는 맞고 옳은 방법을 상대에게 전달해서 네. 그것을 상대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 강요하려고. 이를테면 네. 설득이나 강요나 네. 사실 이제 뭐 그게 걱정스럽고 좋은 길이라고 인도하는 네. 조언이 이제 충고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대화를 시작을 하면 대화의 내용이 자칫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네. 5가지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한 언어 습관이 있어요. 예. 잠깐 정리해드리면 이게 옳은 거다. 아. 시집을 이때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남들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비교. 네. 비교하는 거. 안 되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 정도 나이대 되면은 돈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거나 네. 또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해 죽을 것 같다. 너 때문에. 이 책임 전가하는 말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 모든 표현의 가장 끝은요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네. 이제 강요하는 것이 돼버리면 네. 이거는 내가 대화를 연결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요. 네. 오히려 관계가 더 훨씬 더 멀어지고 상대가 나를 좀 이렇게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습관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버님이 이제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이유가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좀 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 의도가 있으시면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네.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 요즘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꿈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물어봐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걱정에 대해서는 표현하시는 건 좋아요. 네. 아빠는 걱정이 된다. 그리고 아빠는 딸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얘기하시면 네. 많이 이렇게 무리 없이 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도움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네. 가정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네. 다음 문자 4018님께서 이런 사연 보내주셨네요. 저희 엄마가 갱년기 우울증에 시달리셔서 강아지 한 마리 선물해드렸더니 엄마 우울증이 해결이 됐네요. 네. 문제는 5년째 강아지를 키우면서 엄마의 삶이 거의 없어졌어요. 강아지가 엄마만 좋아하니까 외출도 안 하시고 24시간 강아지랑만 붙어 계시고요. 어쩌다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나오시라고 해도 강아지 혼자 있으니 못 나온다고 대답하십니다. 강아지에 대한 엄마의 집착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어머 어떡해요. 어머니는 사랑이 너무 필요하신 분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박 선생님이 이제 풍어를 읊을 수준은 아니지만 막 공감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어머님 입장에 대해서 네. 맞고요. 이제 따님의 입장에서는 엄마 삶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 강아지와의 삶이 엄마의 삶이에요. 행복하신 거죠. 그럼요. 엄마는 예. 너무나 행복하고 그 강아지와의 삶을 살고 계신 엄마의 인생을 존중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엄마 삶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네.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밥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마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따님의 입장에서는 엄마랑 좀 식사도 하고 엄마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고 네. 데이트도 하고 싶으니까 이제 네. 걱정스러운 거는 있으니까 예. 이럴 때는 이제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이제 강아지 함께 애견샵 같은 데 같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쇼핑해 주시고 예.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목욕 샴푸하는 시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잠깐 맡겨놓고 엄마랑 잠깐 나가셔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강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 예.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거는 상대가 원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을 기울여주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갱년기 우울증 시달리실 때 네. 강아지 선물했던 이유는 엄마의 외로움과 어떤 그런 좀 속상함에 대해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선물한 거잖아요. 네. 이거 참 잘하셨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강아지와의 삶을 살고 계신 엄마의 입장에서 네. 어떤 것들은 좋으신지 혹시 힘든 건 뭐가 있으신지 따님이 뭘 도와주면 좋을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봐 주시면 네, 네. 오히려 엄마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지실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상대가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때 네. 아마도 어머님이 딸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유. 딸 하나 낳아주시면 어떨까요? 손주를. 너무 힘드실까요? 자, 잠시 2692님께서 보내오신 네. 사연인데요. 오늘 방송 들으려고 점심때 커피 5잔 쏘기로 하고 주파수를 샀어요. 어머나. 상담 내용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거든요. 어쩜 말을 예쁘게 하시나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어머 실장님 팬이 감사합니다. 지금. 네. 커피를 제가 사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전성기 퀴즈 좀 어려운가 봐요. 네. 틀린 답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공영 땡땡땡 집에서 왜 TV 보면서 쇼핑하시는 거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어휴,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이앱저앱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된다 안심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하이마트가 세일합니다. 가격 삽니다. 무이자입니다. 총 1억 원의 여행 기회까지 꽉 잡으세요. 롯데 하이마트 상반기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7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형, 이 차가 말이야 냄새 안 나? 근데 역시 남자한테는 차가 좋지 않나? 향으로만 덮지 않고 진짜 차 안의 냄새를 없애주니까. 나만 모르는 내 차 냄새엔 때브리즈. 차량용.
선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선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우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유해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 전문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힐링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주최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안내해 드릴게요. 17일 내일 모레 접수가 마감됩니다. 참가 자격이나 캠프 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웹사이트 ytncamp.com에 접속하시거나 02-723-0550번으로 전화를 거시면요. 자세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힐링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즉석 엄지 상담 받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1122님께서 보내오셨어요, 실장님. 네. 아버지가 유난히 눈물이 많아지셨어요. 60대신데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조금만 슬픈 장면이 나오면 울고 저희랑 이야기 나누시다가 눈물을 글썽이세요. 네. 남자도 갱년기가 온다고 하던데 그런 걸까요?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좋을까요? 네. 하면서 네. 문자 보내오셨어요. 갱년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지난주에 우리 똑같은 사연 있었어요. 비슷한 게 있었죠. 네, 본인이 이제 눈물이 많아졌다고 하셨던 아버님 사연이었는데 네. 남자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으시고 연세가 드시면 감성적인 부분이 이제 풍부해지시는 면들이 생기거든요. 여성 네. 호르몬 때문에 네. 눈물이 많아지신 거는 상당히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네. 이게 만약에 눈물이 안 많아지고 감정이 표현이 안 되면 오히려 독불장군이 되거나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폭군이 되거나 그래서 오히려 더 고집이 세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아버님이 지금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이렇게 감정 표현이 많이 늘어나신 거는 아버님하고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네. 요즘에 그 개봉한 어떤 영화 중에 그 뇌 속에 있는 그 감정에 대한 얘기 나오는 영화 있거든요. 네. 거기에 슬픔의 기능에 대해서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눈물을 흘리고 내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이 성숙해 가고 있고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네. 아버님께 눈물 흘리시면 우리 아버지는 참 좋다. 너무 따뜻하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네. 아빠는 뭐가 슬펐는지 혹시 어떤 면들이 좀 이렇게 눈물 나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네. 물어봐 주시고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작업들을 하시면 네. 그 과정에서 아버님하고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좀 할 수가 있고 와. 좀 더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아빠 우는 거 한 번도 못 그랬어요. 봤어요. 저희 아버님은 늘 이렇게 많이 우셔가지고 네. 감성적인 그런 면에서 좀 따뜻하신 분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힐링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평소에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전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저 회사 한 20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부동산 중개업 한 15년 하다가 네. 여의치 않아서 집에 놀고 있는데 그 동생이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내가 놀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일을 해보라고. 네. 그래서 저 뭐 먹고 놀고 먹을 처지가 안 되니까 뭐 한번 갈 계제가 아니죠. 네. 가니까 거기 저 박 부장이라고 10년 된 친구 하나 있고 네. 나이는 45이고 네. 그다음 또 8개월째 된 친구 하나 있더라고요. 조 과장이라고. 네. 37 그래 됐어요. 네. 같이 근무하다가 보니까 벌써 저도 이게 4년째가 됐어요. 네. 3년째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두 사람은 뭐 얘기도 잘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저하고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친구하고 산에 갔다 오다가 이제 음절 들어가는데 네. 트럭이 음절 뛰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두 사람 죽고 그랬거든요. 트럭이 음절 뛰어 들어서. 아이고. 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사무실에 와서 했거든요. 네. 사무실에 가니까 두 사람 다 한마디도 안 해요. 아유, 뭐, 운이 좋았네, 뭐, 큰일 날 뻔했네,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쓰게해지죠. 그렇구나. 내가 이제 사장, 뭐, 형이고 또 나이가 많거든요. 내가 그렇죠. 친구니까. 네. 나이가 많은데 그 친구들이 나한테 좀 어려워해요, 어려워하기는. 근데 소통이, 근데 심각하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이게 좀, 조언을 좀 구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조언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전화 주신 선생님은 이해는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하고 좀 소통하기가 어려울 만한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잘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네. 왜냐면 나를 어려워하니까. 그렇죠. 네, 내가 사장의 형이기도 하고, 사장님 형이기도 하고, 연세도 있으시고, 또 이제 회사라는 곳은 분명히 이제 책이라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좀 다가오기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면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라면 이제 밥 한 번 사시면서 내 자네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장 형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해서 나한테 어려울 수 있겠다. 어떠냐고 한번 이렇게 터놓고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친해지고 싶을 때는요. 이제 밥 사고 술 사면 좋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싶은데 저는 서울서 일산이에요, 직장이. 직장이 타고 저는 서울서 출퇴근하고 멀구나. 네. 박 부장은 또 김포고 조 과장은 탄현이고 하니까 뭐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어요. 그렇군요. 이게 뭐 술 한잔 하게 되면 대리운전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내시기도 굉장히 어려운 직장이시네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술은 좀 생략하시고요. 점심 시간을 이용해 보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밥을 좀 사. 밥을 좀 사시면서 방금 우리가 나눴던 얘기처럼 나는 자네들하고 소통을 좀 잘 하고 싶네. 그런데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자네들이 혹시 나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참 말 먼저 꺼내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나랑 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라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시듯이요, 선생님. 그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꺼내놓으시면요. 오히려 사람들은 내가 이런 게 어려워라고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요. 다가가기 어려웠던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가 좀 돕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저 사람이 약한 구석이 있구나.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러면 조금 이렇게 친해질 마음과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좀 어려움에 대해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당신들하고 소통을 좀 잘하고 싶다고 그냥 오히려 터놓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을 내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점심 때 잠깐이라도 얘기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우리 선생님 성함을 밝히셔도 되나요? 네. 저 서울
중계동에 살고 있고 이호춘입니다. 이호춘 선생님, 예, 정말 박 부장님, 박 과장님, 이호춘 선생님께서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대요. 원래 표현 안 하시는데 마음에서는 내가 자네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네.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네, 아들처럼 잘해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지내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활기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맞아요. 이렇게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 대면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을 주실 때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사연을 보내시잖아요. 네네. 평상시에 상대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사연을 쓰시거나 보내주시는 것처럼. 네. 근데 상대한테는 그 얘기를 참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밥 먹으면서 반주 한 잔 정도 하시면서 좀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 남자분들이 그 표현하기 참 쑥스러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조금 잡으셔가지고 사실 내가 이러이러한 면들이 있다네. 라고 약한 모습을 조금 보이면요. 이제 남자들의 딜레마는 그거죠.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혹시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소통이 잘 되어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부족함이나 좀 솔직함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왜 휴대폰으로 사이버상으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SNS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호춘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SNS 좀 같이 해주시면 좀 더 가까워지지 문자 않을까. 메시지 같은 걸로 오늘 잘 들어갔는가? 먼 길에 퇴근하느라고 고생 많았네. 이런 것도 좀 보내주시면 살살 의외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런 방법도 좋겠네요. 네, 저희가 그런 얘기했어요. 직장에서 요즘에 예전에 왜 장그래라고 있었잖아요. 예, 덩그래라고요. 혼자서만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 위한 상담 한번 우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369님께서 보내오신 문자인데요. 예, 아들이 조울증 치료 후에 새로운 목표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연락을 일체 끊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외국 이민 간 것처럼 살자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치료하고 본인이 열심히 해야겠다.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거니까. 근데 연락 끊고 걱정이 되시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들의 현재 마음 상태는 내가 그만큼 결연한 의지가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만큼 이번에는 좀 그 목표를 잘 이룩하고 싶구나 하는 면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여주시고요. 그렇고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그러나 네가 혹시 필요할 때가 있거든. 언제라도 주저 말고 연락을 달라. 엄마 아빠는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을 하시면요. 이게 사람이 지금은 내가 연락 끊고 살겠다. 하지만 살다 보면 또 이렇게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조울증은 완치되기가 매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여서 이렇게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거나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 여지를 꼭 남겨주셔야 돼요. 너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적극 지지하고 너의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마. 그러나 혹시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든 지체 말고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주셔야 아이가 지지도 받으면서도 또 힘들어졌을 때 왜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손을 내밀었던 빌미 때문에 연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와 아버님, 어머님의 입장을 두 가지를 다 표현해 주시면 이번에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무슨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울증이라는 게. 엄마 아빠가 연락을 혹시 하도 괜찮겠냐? 어디 사시는지는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급한 연락했을 때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실 텐데 좋은 결론이 있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실장님과 다양한 상담 해봤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억나요?
나는 처음에 영화 간 거 기억난 게 중국 영화 쓰잖나.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학생 때인데 몰래 영화를 갔어 친구랑. 그런데 그 카츄샤라는 영화를 봤는데 김지미하고 최무령이 그때 주인공이었거든. 근데 그걸 보고 와갖고 내가 잠을 못 잤다는 게 너무 이뻐갖고 김지미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서 그 어린 마음에. 그 학교 다닐 때 전체 관람으로 해가지고 전교생이 뭐 배너 보러 가고 막 이랬던 거. 예. 75년대 인팔이 들어간 홍콩 영화 그 최초로 봤어요. 그때 이제 17살 돈 주고 본 게 그거고. 야한 거 보면은 막 이렇게 걸리고 그러잖아. 교련 선생님 막 이렇게 막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보고 선생님. 근데 하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야한 영화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래가지고 친구랑 둘이가 이렇게 이제 머리를 막 저기 아가씨처럼 하고 뻐꾸기 둥지로 날아가서. 네.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는 진짜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데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오늘은 처음 영화 보러 갔던 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추억담 들어봤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관람 불가 영화 보고 싶어서 어른인 척 하면서 극장 갔던 경험. 지금은 어떤 영화든 무사통과인데 왜 보러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극장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하이마트가 세일합니다. 가격 삽니다. 무이자입니다. 총 1억 원의 여행 기회까지 꽉 잡으세요. 롯데 하이마트 상반기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7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냄새. 분명 빨았는데. 어우, 빨아도 잘 안 빠지는 남자의 땀 냄새를 위해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세탁할 때 넣어주면 내 남자와 우리 가족을 위한 상쾌 빨래. 새로 나온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섬유유연제와 함께 쓰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며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 김치 톡톡.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칫솔을 깨끗하게 쓰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좀 이 닦을 때마다 찝찝하더라고요. 그 방법 첫 번째는요. 칫솔을 변기와 가까운 곳에 두지 말라.
자, 칫솔을요 대부분 화장실에 두게 되잖아요. 이때 세균이 많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변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둘째, 플라스틱 통 안에 두지 말래요. 플라스틱 통 안에는요 세균이 마음껏 자라고 퍼지기 때문에 칫솔을 플라스틱 통 안에 두는 건 가장 안 좋은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비누로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칫솔을 깨끗하게 한다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살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건 아무 효과가 없고요. 칫솔을 살균하려면 미지근한 물에 비누칠을 해서 씻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칫솔 관리 오늘 당장 시작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공영 홈쇼핑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오신 0628님, 1030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전성기 주쿠박스는요. 1068님께 돌아갔습니다. 저는 영화 쉬리를 3번이나 봤어요. 한 번은 친구랑 극장에서 보고요. 한 번은 아들이랑 보고요. 또 한 번은 혼자 가서 봤죠. 그리고 나니 장면 하나하나가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OST 중에서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